보통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탈모 때문에 많이들 고생을 하시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은 왜 탈모가 오냐? 아직까지 어떤 분들은 이제 단순히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비되는 칼로리량을 늘려서 체중을 감량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차라리 운동량만 조금 늘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체중을 좀 빠르게 감량하려다 보니까 먹는 양을 줄인단 말이에요. 먹는 양을 줄이다 보면은 당연히 영양소의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도시락을 좀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메뉴가 지난번에 했던 것들과 조금 비슷한 게 있어서, 파김치나 풋고추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파김치의 알리신, 그리고 고추의 캡사이신, 이런 것들이 혈당 관리에 좀 도움이 된다는 거는 이미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나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무 같은 경우도 특히 M타입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화 효소, 디아스테자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M타입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화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S타입 쪽에도 양배추가 아마 들어있는데, 양배추 같은 경우는 약간 무랑 비슷하게, 물론 들어있는 영양소는 비타민 U라고 하는 약간의 조금 성분들은 다르지만, S타입 분들에게는 무를 대체할 수 있는 소화제가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은 양배추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타입 분들 중에서 혈당도 그렇고 조금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양배추에도 식이섬유소가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S타입 분들이 드시기에 굉장히 좋은 식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견과류 그림이 있는데, M타입 분들은 주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몬드, 호두, 조금 색다르게 한다면 피스타치오나 아니면 마카다미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견과류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포만감을 조금 느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지방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혈당을 조금 완만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서도 굉장히 좋은 식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메뉴는 모르겠지만 일단 색깔이 노란 걸로 봐서는 강황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머지 현미도로 가면 조도 조금 들어간 것 같고요. 보통 강황 하면은 노란빛을 내는 게 커큐민 성분이 좀 들어있는데, 얘가 인슐린 촉진을 시켜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만큼 인슐린 분비가 잘 된다는 거는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혈당도 그렇고 다이어트 하시는 데 있어서도 좋은 식품 중에 하나이시고, 물론 타입이 강황은 M타입이기 때문에 M타입 분들이 활용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탈모 때문에 많이들 고생을 하시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은 왜 탈모가 오냐? 결국 보통 다이어트를 하신다는 거는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잘 쓰이게 하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 어떤 분들은 이제 단순히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비되는 칼로리량을 늘려서 체중을 감량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차라리 운동량만 조금 늘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체중을 좀 빠르게 감량하려다 보니까 먹는 양을 줄인단 말이에요. 먹는 양을 줄이다 보면은 당연히 영양소의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몸은 일단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손톱이나 발톱이나 머리카락 이런 것들은 조금 부수적인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조금 영양분이 덜 가다 보니까 모낭 이런 데 영양분이 좀 덜 가서 조금 머리카락이 조금 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상담하다가 작년 10월 달에 다녀가시고 오늘 7월 달이니까 거의 한 7개월, 8개월 됐죠. 근데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가 75kg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이 거의 7, 8개월 하시면서 58kg까지 감량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7kg 가까이 감량이 되신 건데, 체지방도 거의 16, 17kg 감량이 되셨고, 반면에 근육량은 20.8kg였다가 20.3kg? 0.5kg만 빠졌어요. 저는 무조건 식사량을 줄이게끔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걸 잘 드시면서 대사를 원활하게 돌려주면은 식사량을 굳이 줄이지 않아도, 그리고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체지방은 충분히 빠질 수가 있고, 그분도 체중을 빼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영양소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몸이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면은 그만큼 세포가 재생주기가 더 빨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좀 머리카락이 조금 빠진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한 달, 두 달 좀 지나면은 다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새로운 모발이 생겨나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요라고 하면은 살을 열심히 뺐다가 다시 살이 찌는 것을 요요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살을 찌우고 싶어서 살을 좀 찌워봤다가, 원래 몸무게가 60kg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운동을 좀 해가지고 65, 6까지 들고, 그리고 EBM 쪽을 맞지는 않지만 점심 저녁 사이에 좀 쉐이크를 좀 먹는다거나 하면서 체중을 늘려가지고 70kg까지는 찌워봤어요.
그렇게 찌우고 나서 하니까 확실히 몸이 조금 무거운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유지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살이 빠져가지고 55, 6을 유지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요라는 게 단순히 그냥 살을 뺐다가 다시 찌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다시 쪘다가 빠지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EBM을 하면서 요요가 무조건 오냐 안 오냐, 그리고 EBM을 하시는 것도 그분이 얼마나 잘 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무조건 안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사례를 보면은 작년 10월달에 오셨다가 오늘 오셨는데 오늘 3개월 만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3개월 지나면은 아무래도 실천율이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불안하다 보면은 체지방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3개월 사이에도 추가적으로 3kg가 감량이 돼가지고 10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얀 곡선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분이 M23이신데 닭고기는 맞진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치킨을 엄청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하면서 치킨을 한 번도 안 먹었다라고 하시는데 가끔씩 생각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라고 하면은 가끔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배달시킨 그걸 봐가지고 냄새가 난다거나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한 게 아까워서라도 잘 참고 넘어가시니까 또 잘 이겨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유혹만 잘 이겨내시면 되는 거라서 요요, 물론 식단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고 하면서 빼는 살은 일단 식사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식욕이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식사량을 무조건 줄이게끔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나한테 맞는 식품이 잘 들어가기만 하면요, 생각보다 식사량이 늘어도 체중이 유지가 되거나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요 현상이 일반적으로는 쉽게 오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식사량을 정말 충분하게 배부르게 드시게끔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요요 현상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시다가도 무너지시면은 올라가기도 하지만 분명 그 원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다시 살짝 잘 긁어들여서 다시 실천율을 높여드리면은 체중은 빠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S타입은 제가 먹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아이들이 먹는 거나 저 와이프가 먹는 거를 보면은 기본 밥은 늘 이제 잡곡밥이고요. 콩이든 보리든 흰밥을 대체해가지고 늘 잡곡밥으로 하고 있고, 반찬 같은 경우는 화려하진 않지만 기본 생선이 들어간다거나, 그리고 반찬 같은 경우는 그 외에는 백김치나 미역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저희 EBM 키친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어가지고 EBM 키친에 있는 반찬을 그냥 두세 가지,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아침마다 막 고기를 막 먹지는 않아요. 전날에 남은 고기가 있으면은 아침에 뭐 대여섯 조각 먹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밥에다가 일반적인 그냥 반찬들, 그리고 가끔 이따면 버섯 정도 먹기도 하고, 가끔 아침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집에 항상 우유가 있고, 그리고 저희 약선 효소식이 있고, 그리고 다른 단백질 쉐이크를 항상 구비를 해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유에다가 가볍게 약선 효소식이랑 쉐이크 사가지고 가볍게 먹고 갈 때도 있어요. EBM 제품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약선 효소식이 있는데 그게 정말 곡물들을 바로 시켜서 만든 거라서 정말 시간이 없거나 급할 때, 혹은 소화가 조금 덜 될 때, 그럴 때 약선 효소식을 그냥 한두 포에다가 탑에 맞게끔 우유든 두유든 아몬드유든 물이든 다 괜찮으니까 그렇게 타서 드시면은 소화도 잘 되면서 영양소도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